안녕하십니까. 신원식 전주갑 국회의원 예비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12월 이어서 이제 그때 제2호 공약을 발표를 했었고요. 1월달 1월 24일인가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이제 민주당 탈당선언을 하고 또 2월달 2월이 가기 전에 제가 한 번 더 나서게 됐습니다. 제 3호 공약을 발표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7월달에 이제 제 1호 공약을 이제 청년 벤처기업인 육성 대책 이것을 발표를 했고요. 지난해 12월달에는 출산 장려금 1억 원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이러한 공약을 12월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2호 공약과 관련을 해서 저는 실은 그 이전부터 이 출산 장려금 인구 증대를 위해서 1억 원을 지급하자 이러한 시민 캠페인도 하고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금년에 2월 18일 날 보면 민주당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 여기에다가 이제 신혼부부한테 1억 원을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방침을 밝힌 바가 있어서 제 공약이 먼저 앞섰고 또한 내용상으로도 매우 충실하다 이렇게 이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한 그 출산 장려금 얘기를 할 때 정부 예산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민관이 공동으로 펀드를 구성을 하자. 그거와 유사하게 지금 부영그룹이라든가 쌍방울 그룹 이런 데서도 호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원식이 발표했던 제2호 공약이 상당히 실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여론들이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맞춰서 지금 정부와 국회에서도 관련 세금,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경우는 법인세라든가 개인의 경우는 소득세 이런 것들을 감면을 해주는 이러한 지원 대책을 지금 논의 중에 있어서 이미 저는 공약을 발표하고 입지를 하기 전에 이미 상당수 이것이 실현이 돼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그 제3호 공약 오늘 발표할 것은 이 행복 전주 이제 전주를 그러면은 신원식이 어떻게 그러면 설계를 하고 앞으로 약속을 하고 그것을 실현을 해 나갈 것인지 그것을 저희가 발표를 해서 주제로는 이 행복 전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료는 배포해드린 그 페이지 5페이지 거기에 이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은 첫째 이 한옥마을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전주하면 역시 세계적인 브랜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 그렇고 한옥마을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다시 부흥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전주의 어떤 영광 이런 것도 찾고 또 관광객도 추가로 유치하고 전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전주의 보고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한옥마을 지금 현재 있는 주변을 좀 개발을 해서 확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간 지금 현재 한 1,500만 명 이렇게 이제 관광객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한나절을 제대로 못 넘기고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2박 3일간 적어도 머물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잡았습니다. 먼저 이 한옥마을의 동쪽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은 거기에 이제 전주천 이게 널찍한 곳이 있는데 그걸 좀 준설을 해서 이 친환경, 무동력 이런 꽃회장을 건설을 해서 젊은이들이 좀 일단 많이 오게 되는데 거기 탈거리를 좀 제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활동을 좀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전주천을 따라서 서쪽으로 이렇게 걸어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전시관이나 공연장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세계적인 수준 이제는 현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몰입형 미디어 아트 전시관 이런 것을 신축을 해서 이 전주만의 어떤 고유한 역사나 문화나 예술 이런 것을 담아서 관광객들을 좀 사로잡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발리산이 있습니다. 거기 전주 이시의 발현지인데 거기에 소개한 곳이 자만마을인데 거기를 아주 경치가 풍경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예를 들어서 개발을 해서 한식과 양식이 어우러진 어떤 복합 이런 호텔을 건설을 해서 거기 완스톱으로 해서 MZ세대들이 잘거리와 먹을거리 그리고 즐길거리, 삼거리를 원스톱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새로운 복합 건물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시대에 맞게 우리가 과거도 중요하지만 미래도 어우러지는 그런 복합 건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머무르게 하려면 야시장이 야간에 우리가 즐길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침 남쪽에 우리가 남부시장이 야시장을 오픈을 해서 LED로 좀 화려하게 조명도 하고 또 야간에 먹을거리, 사진 찍을거리 이런 포토존도 설치를 해서 그런 거리를 제공을 해서 젊은이들이 머물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더 머물러야 되니까 동쪽으로 이제는 가서 그 전주천 건너에 예술마을이나 또는 아중저수지 이쪽에다가 저희가 인공으로 무슨 아이스돔이라는 걸 설치해서 사계절 이렇게 사시사철 이게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마음껏 놀고 어린애들도 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이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나겠다. 그래서 그것이 이름에서 전주 한옥마을 르네상스 프로젝트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은 많은 경우에 예산에만 자꾸 의존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충분히 생산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민자를 유치해서 상업적으로 개발을 해도 충분하다. 왜 그러냐? 가장 마케팅에서 중요한 것이 고객입니다. 이미 전주의 한옥마을은 연간 1,500만 명이라는 고객, 수요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을 하면은 충분히 상업적인 그런 투자 유치를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발을 해 나가면은 대한민국의 명소로서 다시 한번 이름을 높일 수 있고 전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그림은 이쪽에 보시면 한옥마을 보면서 저희가 형성하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둘째는 우리가 전주를 제3금융중심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금융과 지식산업의 메카로 좀 육성을 해나가자. 전라북도가 아시겠지만 금년 1월 18일부터 2월 18일자로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제 그간의 호남 예속에서 우리가 탈피해서 독자 권역을 확보해 나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어떤 전주의 어떤 산업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되겠다. 상당히 지금까지 예속적인 이런 산업이 많이 와 있었는데 지금은 자생적인 산업을 만들어줘야 스스로 지속 가능하게 발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관점에서 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이 발전 전략을 크게 서측에 해안가에 인접한 새만금과 동측에는 내륙 지역의 전주 이 투 트랙으로 발전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기관차와 그 다음에 객차의 역할을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발전을 시켜나가겠다. 이러한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만금은 산업과 에너지 중심지라고 하면 이것을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주에서 여러 가지 지식산업이라든가 기술개발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률 서비스라든가 관광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지만 새만금 서쪽의 산업과 에너지로 발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둘 간에는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 전략은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전주는 금융과 지식산업의 메카로 앞으로 육성을 해나가겠다. 그러한 의미에서 전주가 앞으로 제3금융중심지로 우리가 지정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넷째는 요새 이제 65세 이상 노인 인구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100세 시대가 되고 앞으로도 점점 건강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 시니어를 위한 복합타워 이런 건설이 필요하다. 그 시니어들에게 지금 여러 가지 뭐 일자리 제공이라든가 하고는 있지만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시대에 맞게 이제는 복합타워를 건설을 해서 그들에게 일자리라든가 건강을 유지를 한다든가 또 소득을 갖게 한다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제공을 해줄 수가 있다. 예를 들면은 지금 그 전주시 도심지 내에 특히 평화동 같은데 취약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시니어분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거기에 큰 땅을 잡아가지고 스마트팜 복합타워를 우리가 30층이건 50층이건 건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규모 주상복합 건물 내에 이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노인들이 이동성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상가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각종 복지센터 뭐 또 헬스장 이런 것들을 다 유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인구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발달을 하고 상권이 발달을 해서 그 복합타워가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한 건물 내에서 시니어들이 숙식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일자리 얻으면
소득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자생적으로 살아가시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중앙정부에 제안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지원도 받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다. 그리고 앞으로 100세 시대에 필요한 시니어 대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시면 특히 건물 내에 저희가 이제 스마트팜 하면은 보통은 지금 뭐 농업 지역에 많이 이렇게 비닐하우스처럼 이렇게 건물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농업 지역이 아니라 스마트팜은 그야말로 도심지 내에 건설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복합 건물 내에 스마트팜을 하면은 교육을 조금만 받으면은 웬만한 시니어들이 이걸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신선한 야채나 과일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게 되면 전주 시민들이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싼 가격으로 아주 좋은 그러한 품질의 과일이나 채소를 사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소득도 생기고 전주 시민들도 값싼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 이래서 앞으로 상당히 유망한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7페이지 그 네 번째 한옥마을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세계인의 축제 물고기 마을을 유치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프로젝트 제안자인 그 유병덕 물고기 박사를 제가 진정히 만나서 합의를 했고 또 앞으로 이러한 부상들에게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허락을 받고 제가 공약 사항으로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태까지 물고기라 하는 것은 꼭 해안가라든가 민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든지 인공적으로 친환경적인 양식 수산업을 육성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청정도시 우리 전주에다가 오염이 없는 이곳에 세계인이 찾는 그런 물고기 마을을 유치를 하자. 그래서 어종도 보호하고 체험도 하고 힐링의 장 이런 것들로 만들면은 우리가 이보다 더 적은 그런 규모의 여러 가지 축제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도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근데 이 물고기 마을을 유치하면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연간 1000만 명은 유치할 수가 있고 수천 명의 그런 일자리도 창출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생산 시설입니다. 정부 예산에서는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만 좀 지원을 해주면 이거는 공모 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생적으로 이 또한 생산적인 시설로 해서 일자리라든가 소득이 충분히 생기고 전주 관광객도 충분히 확보를 해서 경제 활성화에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또 건강 유지를 해야 되겠는데 생활체육 이걸 진흥을 해서 행복한 삶을 전주 시민들이 추구하실 수 있도록 다목적인 생활체육시설 이것이 지금 많이 부족한데 저희가 이제 아중지구 이쪽이 좀 낙후가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 좀 설립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다목적 공공생활체육시설을 방문을 해보면 전부 오히려 사람들이 많아서 대기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탁구 같은 것도 한번 치려고 그러면 제대로 못 치고 여러 가지 저도 몇 번 찾아보니까 에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활체육시설은 충분히 우리가 제공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덕진지구나 서신 지금 중화산 평화지구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이제 아중지구라든가 이런데 설립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 저는 항상 공약을 얘기를 할 때 예산에만 의존을 하지 않습니다. 예산이라는 건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칫하면 예산에만 의존하는 공약이라는 건 빌공짜 공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정책도 해봤고 기업에서 경영도 해봤기 때문에 이거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원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운영을 할 때는 평화동에 가보니까 한바탕 국민체육센터에 민간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회비를 받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표현 사업을 통해서 흑자 경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를 적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목적 생활체육시설 이런 것들도 늘려나가겠다. 이렇게 일단 1차로 제가 행복 전주를 위한 프로젝트를 발표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련해서 뭐 질문
물고기 마을 관련돼서요. 물고기 마을 관련돼서 유명덕 박사와 얘기를 하셨다고 한다면 상당히 이제 얘기가 깊이 나눠졌을 텐데 그 마땅한 장소가 전주에 있나요? 저희가 볼 때는 이쪽 지역에서 그 보면은 아중지구 이런데 아직도 임야라든가 먼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개발하면 충분히 장소가 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마침 갑지구에는 도심지뿐만 아니라 이런 야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친환경적으로 그것을 꾸밀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환경 이러한 것도 조회되는 부분이 적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상의를 했지만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발표를 하고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전주시와도 협의를 해가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민자 유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상을 하게 되면 충분히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유치에 투자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초점을 둬가지고 상업적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사업 진행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어요?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예산을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저는 이제 이러한 그러니까 방법론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을 할 때 많은 경우가 정부 예산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정부 예산만 갖고는 어렵기 때문에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지자체 차원에서 한옥마을 프로젝트라든지 물고기마을 프로젝트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공모 사업으로 관계부처에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할 경우에 관계부처에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주로 관계부처에서는 인프라를 조성을 해주는 도로라든가 또 상하도 시설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이러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을 해주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위에 저희가 상업적인 투자를 유치를 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완성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예산 자체는 다른 프로젝트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예산을 주로 할 때 아시겠지만 BC 분석, 경제성, 타당성을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정부에서 드리는 인프라라는 그런 코스트, 비용에 비해서 훨씬 관광객 유치라든가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베니핏이 훨씬 높기 때문에 제 그냥 단순한 머리로도 일이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정부의 예산을 금액은 지금 추정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규모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한 것을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일의 부담 위원장님이시니까요. 예. 행정 인재 영입이나 총선 관련된 추진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나요? 예. 지금은 뭐 제가 이제 그 땅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기는 어떻습니다만 제가 파악을 지금 알고 있는 바로는 중앙당에서 10여 석 이상을 지금 확보를 해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총선에서 제3당 기호 3번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것이 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직은 이제 조금 공천 과정이라든가 당들의 이러한 것을 저희가 주시를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목표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내겠다라고 여러 차례 이낙연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어느 정도 진행 상황이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목표는 그 당시에 모든 지역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뭐 조금은 거기에는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그런 후보를 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전북의 경우에는 이미 남원 지역에서 복수로 이렇게 희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조금 관심들이 좀 있으시지 않겠나. 그런데 이제 공천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그런 것도 좀 윤곽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새로운 미래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이 어떠세요? 예상? 지금 새로운 미래는 이제 보시면 막 어떻게 보면 형성이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도 복장도 지금 이게 원래 새로운 미래를 지금 못 붙였는데 아직 당복이 아직 안 돼 있고 다만 색상이 저희가 이런 아주 그 프루시안 블루하고 이 파란색 이게 뭐 터키의 뭐 무슨 보석 색깔이래요. 이름이 저건 블루던데 이렇게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정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당이 이제 형성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뭐랄까 지지도라든가 이러한 것이 뭐 크게 의미가 있지 않다. 저희가 이제 확실하게 만들어지고 또 이제 10석 정도 이상 확보를 하면서 그때 지지도가 이제 구체적이고 좀 더 뭐랄까 얘기할 수 있는 거론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초기의 형성 단계로서 크게 문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은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새로운 미래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고 진정한 진짜 민주당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시민들이 그런 것을 아시게 될 때 지지도는 크게 올라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